제16장 놓아버림의 이로움. 감정적 성장. 부정적 감정 놓아버림의 가장 뚜렷한 효과는 감정과 심리면에서 다시 성장이 시작되는 것과 만성적이라 여겼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삶에서 성취와 만족을 가로막던 장애를 없앤 효과가 강력하다는 것을 느끼며 즐거워하고 만족한다. 순진하게도 발전을 가로막는 생각과 부정적 신념을 진실이라 여겼지만 이런 것들은 한낱 부정적 감정이 축적된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점이 곧 드러난다. 이런 감정을 놓아버리면 사고방식이 못해서 할 수 있어와 기쁘게 하겠다로 바뀐다. 삶의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생긴다. 서툴거나 내보이지 못하던 일을 기쁨과 활기에 넘쳐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진전의 예를 지적이고 성공도 했지만 평생 춤과는 거리가 멀었던 중년의 전문직 남자가 겪은 일에서 볼 수 있다. 유달리 춤을 잘 추고 싶어 했던 남자는 개인 강습을 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강습 때마다 뻣뻣하고 서툴러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만 했다. 때로 의지를 갖고 댄스 플로어에 나가 간신히 춤을 추는 신용을 하기도 했지만 즐겁기는커녕 마음이 편치 않았다. 춤 동작은 뻣뻣하고 일일이 생각해서 하는 티가 났으며 춤추는 일 자체가 아무런 만족감을 주지 못해 자존감에도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다. 남자가 항복기제를 수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렵 어느 파티에서 남자에게 춤을 추자며 계속 권하는 여자가 있었다. 춤 못 추는 거 아시잖아요. 남자는 사양했고, 에이, 말도 안 돼요. 한번 해봐요. 여자는 집요하게 졸랐다. 발에는 신경 꺼요. 나만 바라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요. 마지못해 승낙한 남자는 저항과 불안을 느끼는 감정을 계속해서 놓아버렸다. 댄스 플로어에서 남자는 완전히 놓아버렸다. 내면의 감정이 한순간에 무의욕 수준에서 사랑으로 올라가자 놀랍게도 늘 꿈꾸고 부러워하던 대로 몸이 움직였다. 춤출 수 있다는 깨달음이 번쩍 들면서 사랑에서 환희의 상태로 심지어는 황홀경으로 올라갔다. 그의 희열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다. 친구들은 춤을 멈추고 그를 지켜보았다. 높은 환희의 상태에서 남자는 문득 댄스 파트너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다. 여자의 눈에서 문득 남자 자신의 큰 나를 보았고 모든 개별 자아의 이면에는 사실 오직 하나의 큰 나만이 존재함을 깨달았다. 남자와 여자는 텔레파시로 연결되었다. 남자는 여자의 모든 스텝을 여자가 스텝을 밟기 직전에 알았다. 둘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수년간 함께 연습한 사람들처럼 춤을 추었다. 남자는 환희를 주체할 수 없었다. 춤추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되자 춤이 저절로 나왔고 아무것도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에너지를 느꼈다. 이 절정의 체험이 남자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날 밤 남자는 집에 들어와 춤을 계속 추었다. 다른 어떤 춤보다도 무형식 디스코는 가장 겁나는 춤이었다. 외울 동작 자체가 없기 때문이었다. 즉흥적 행동과 얽매임 없는 기분이 필요한 일이었는데 이는 남자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남자는 집에서 디스코 음악을 틀고
몇 시간 동안 디스코를 추었다.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며 몸의 항복 상태와 내면의 자유로운 느낌에 매혹되었다. 남자는 홀연 자신의 전생을 세부까지 생생하게 떠올렸다. 그 생에서 그는 대단한 무용수였는데 스승들에게 받은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생각나기 시작했다. 가르침대로 하자 결과는 놀라웠다. 자기 안에 수직적 무게중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완벽한 균형 속에서 그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동작이 힘들지 않았다. 남자는 한낱 그 춤의 목격자가 된 것에 불과했다. 더 이상 나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환희와 춤만이 존재했다. 나아가 남자는 이슬람 신비주의 전통의 빙빙 도는 춤을 근원적으로 이해했다. 현기증과 필요 없이 빙글빙글 돌 수 있는 그들의 능력. 그런 특정의 의식 상태는 개별자의 항복에 따라오는 것이었다. 남자가 댄스 플로어에서 찾은 돌파구는 삶에서 막혀있던 많은 방면으로 옮겨갔다. 한계가 있던 곳마다 그 한계선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런 변화는 남자의 친구와 가족이 보기에도 뚜렷해서 그들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니 남자의 자존감이 올라갔고 삶의 환희를 느끼지 못하게 하던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계속 놓아버리려는 열망이 커졌다. 이 경험을 자세하게 다룬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이 경험은 앞에서 제시한 의식의 척도를 실증한다. 남자는 50년간 춤이라는 방면에서 난 못해 라는 믿음과 함께 척도의 맨 아래에 있었다. 이 억제 성향으로 자존감이 떨어졌고 회피 반응이 생겼다. 수년간 남자는 춤출 일이 있을 것 같은 친목 모임을 애써 피했다. 자신의 억제 성향에 남자는 분노했고 그래서 누가 춤추자고 권하기만 해도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경험에서 남자는 불과 몇 초, 몇 분 사이에 척도 전체의 감정을 전부 느끼며 잇따라 맨 위까지 올라갔다. 그 지점에서 갑자기 고도의 영적 자각과 함께 높은 의식이 나타났다. 높은 의식의 등장과 함께 이해를 얻었고 텔레파시 의사소통, 동시성, 전생 기억 같은 심령 능력까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자는 삶에서 행동이 달라졌고 그 탄력에 힘입어 수없이 많은 장애와 한계를 넘었다. 사회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얻었고 긍정적 피드백에 힘입어 이미 진행 중인 성장에 더욱 강한 동기를 부여받았다. 항복기제 사용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감정 성장 속도는 부정적 감정을 항복하는 일관된 자세와 관계가 있을 뿐 나이와는 무관하다고 한다. 1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항복의 혜택을 받았다. 억압받고 억제된 감정이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역방향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감정을 억누르는 데는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런 감정을 포기하고 나면 부정성을 억누르던 에너지가 풀려나 건설적으로 쓰인다. 놓아버린 결과로 창조와 성장, 일, 대인관계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늘어난다. 긍정적인 활동이 질적으로 좋아지고 즐거움도 커진다. 부정적 프로그램의 반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사람들은 대부분 탈진 상태라 경험의 질이 높아지기 어렵다. 문제 해결. 놓아버림의 기제의 문제 해결 효과는 아주 놀랍다. 무엇보다 그와 관련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놓아버림은
세상의 통상적인 방법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쉽고 빠른 결과를 가져오는 접근법은 이렇다. 답을 찾지 말고 문제 이면의 감정을 놓아버려라. 문제 이면의 감정을 항복하면 그 외견상 문제에 생길 수 있는 다른 감정도 놓아버릴 수 있다. 모든 감정 요소에 대해 완전하게 항복하면 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과 비교할 때 놓아버리는 방법이 얼마나 쉽고 단순한지를 따져보라. 자판을 일일이 보면서 치듯 대개 마음은 가능한 답을 찾아 이걸 더듬거렸다가 다시 저걸 더듬거리곤 한다. 마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답이 없는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흔한 일상을 예로 들어보자. 어느 영화를 볼지 배우자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자. 문제 이면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이 일에서 분노와 울분의 감정을 발견했고, 특히 로맨틱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게 되어 분개를 느낀다고 하자. 오늘 밤에 정말로 원하는 일은 함께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정말로 원하는 일은 다정하게 함께 있는 것임을 마음속에서 수긍하니 문득 영화를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함께 있고 싶을 뿐이다. 아니면 그 반대의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영화 보러 가기를 바라는 이면의 감정이 공포일 수도 있다. 배우자와 가까이 앉아 이야기 나누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쌓아놓은 감정이 불쾌한 것을 안다. 울분이 있으면 울분을 바꾸어 놓으려는 바람을 놓아버리고 그 감정이 그대로 존재하게 한다. 그런 감정이 들어도 괜찮다. 붕괴하는 감정에 대한 저항을 항복하니 죄책감이 덜 느껴진다. 울분이 있다고 배우자에게 고백한다. 대화가 시작되고 상대방의 감정도 없어진다. 두 사람 다 안도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나서 말한다. 영화 따위는 집어치우자고 그냥 집에 머물면서 사랑을 나누고 달을 보며 산책을 하자. 이런 접근법은 모든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밑에 깔려있는 감정부터 청소하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마음이 바뀌며 과거의 결정을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보라. 그것은 인식이 되지 않아 포기하지 못한 감정이 결정의 이면에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한 대로 행동을 취하면 밑에 깔려있던 감정이 바뀐다. 그러고 나면 새로운 감정 공간의 관점에서는 이전 결정은 틀린 것으로 밝혀진다. 이런 일이 워낙 정기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대부분은 의사결정에 두려움을 갖는다. 과거 결정이 틀린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아주 흔해서 그렇다. 문제 해결에 항복 기제를 사용하면 오래 끌었던 문제도 번개같이 해결할 수 있을 때가 많다. 얼마나 빠른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해보자. 오래된 문제 여러 개를 놓고 답을 찾는 일을 그만둔다. 애초에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 밑에 깔린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들여다본다. 그 감정을 놓아버리고 나면 답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낸다. 생활 방식. 우리는 공포와 분노, 죄책감, 자부심 때문에 활동을 벌이거나 무언가에 애착을 보일 때가 많다. 어떤 방면에서든
이런 부정적 감정을 포기하면 용기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혹은 같은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동기가 달라져 있어서 결과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적어도 감정적 이득이 달라진다. 음침한 만족감 대신 환희를 경험할 수도 있다. 문득 깨닫고 보면 이전과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한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 뿐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에너지도 당연히 적다. 사랑을 베푸는 능력이 상상 이상으로 커졌다는 기분 좋은 발견도 하게 될 것이다. 놓아버릴수록 더욱 다정해진다. 점점 더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된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삶이 바뀐다.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사람들이 나에게 다르게 반응한다. 나는 느긋하고 행복하고 태평하다. 사람들이 내게 끌리는 것은 내 주위에 있으면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식당 종업원이나 택시 기사도 갑자기 세심하고 정중하게 맞이해준다. 그래서 궁금하다. 무슨 영향으로 세상이 이렇게 된 걸까? 의문의 답은 이렇다. 나의 영향이다. 부정성을 놓아버리고 나면 자기 자신의 힘을 돌려받는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행복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항복하고 나면 줄곧 내면에 있던 행복이 밖으로 빛을 발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준다. 사랑은 감정 에너지 진동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한다. 부정적 걸림돌과 난 못해를 없애고 나면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면이 활짝 열린다. 성공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일에 매여 있다. 한계를 포기하면 창조성과 재능 표출의 길이 완전히 새롭게 열린다.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던 젊은 여성의 예를 들어보자. 여자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은 집에 혼자 있을 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었다. 연주는 순전히 개인적 즐거움을 위해 하는 일이었다. 자신감이 없는 탓에 남 앞에서 연주하는 일은 드물었고 친한 친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내면의 한계, 즉 재능 표출을 가로막는 낮은 에너지 감정 전체를 놓아버리면서 여자는 능력과 자신감이 아주 빨리 늘었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음악일을 직업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음반 발표가 성공하면서 아르바이트에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여자는 자신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며 꽃을 피우기 시작한 작업에 시간과 에너지를 더 쏟았다. 또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자기만의 음악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1년도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음반이 팔리더니 유럽까지 진출했다. 여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 정말 기뻤다. 여자의 활력과 행복이 날로 커지는 것을 주변 사람 모두가 분명히 느꼈다. 그렇게 성공은 삶의 다른 방면으로도 퍼져나갔다. 또 다른 예로
창조적 능력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시를 싫어했던 중년 엔지니어가 있다. 부정적 감정 놓아버림을 익혔더니 어느 결엔가 하이쿠를 쓰고 있었다. 남자는 힘들이지 않고 제법 많은 양을 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초자연적인 자동 집필 능력까지 얻었다. 풀타임 직업이 있으면서도 야간 대학을 다니기로 결심한 60세 여성의 예도 있다. 여자는 학사 학위에 이어 석사 학위를 받더니 끝내는 박사 학위까지 얻었고 결국 책임이 막중한 경영자가 되었다. 난 모태를 항복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신속한 성장 사례는 수없이 많다. 오래 지속되던 삶의 문제가 느닷없이 해결되기도 한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성장하면 평형 상태가 깨지는 탓에 친구와 가족에게는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속박이나 공포, 죄책감, 의무감에서 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의식 수준이 달라진 덕에 인식이 바뀌고 새 지평이 열린다. 삶을 움직이던 동기 중 많은 것이 갑자기 의미를 잃는다. 돈, 명성, 존경, 위치, 위신, 권력, 야망, 경쟁, 안전욕구 같은 동기는 사라지고 사랑, 협력, 실현, 자유, 창조성 표출, 의식 확대, 이해, 영적 자각 같은 동기가 생긴다. 생각과 이성, 논리는 직관력과 느낌에 의지하는 경향이 생긴다. 매우 양적인 사람은 자신의 음적인 면을 발견하고 음적인 사람은 양적인 면을 발견하기도 한다. 융통성 없던 행동 패턴이 유연하게 바뀐다. 안정과 보안보다는 발견과 탐험이 중요해진다. 개인 생활도 탄력을 얻어 판에 박힌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 놓아버림의 기제의 놀라운 점 하나는 중대한 변화가 아주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평생을 일관한 패턴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고 오래 지속되어 온 억제 성향을 몇 분, 몇 시간, 며칠 만에 놓아버릴 수도 있다. 빠른 변화와 함께 활기도 커진다. 부정성을 놓아버린 덕에 풀려난 삶의 에너지가 긍정적 마음가짐과 생각, 감정으로 흘러들면서 개인의 능력이 점점 커진다. 이제 생각을 가지면 결과가 더 잘 나온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성취한다. 의심과 두려움, 억제가 없어진 덕에 의도가 강력해진다. 부정성은 없어지고 기운찬 힘이 풀려나면서 한때는 불가능했던 꿈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심리 문제의 해결, 심리 치료와의 비교. 보통 놓아버림이 심리 치료보다 빠를 때가 많다. 의식과 자각의 성장에 더 큰 자유와 활력을 줄 때도 많다. 그러나 바탕이 되는 패턴을 밝히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는 심리 치료가 낫다. 둘 다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놓아버림 기제를 쓰면 심리 치료가 쉽고 빨라지며 치료의 목표도 높게 잡을 수 있다. 반면 심리 치료가 지적으로 더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은 치료 과정이 말로 이루어지고 행동 이면에 외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성은 한계이기도 하다. 지적 통찰이 성과의 전부일 때가 너무 많고 감정 극복 과정이 느리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 결국 회피하게 된다. 이와 달리 놓아버림 기제는
매 순간에 감정적인 무엇에 관심을 두며 지적 능력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무엇을 포기하고 나면 왜는 저절로 분명해진다. 우울증에 일어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일은 감정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림으로써 절망의 바닥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감정을 완전히 느끼게끔 자신을 허용하고 모든 느낌, 생각, 감정에서 얻는 사소한 이득을 놓아버리면 자유를 얻는다. 우울한 무엇에서 벗어나기 위해 왜 우울한지 캐낼 필요가 없다. 놓아버림의 목표는 심리치료의 목표를 크게 넘어선다. 놓아버리거나 항복하는 궁극적 목적은 전적인 자유다. 심리치료의 목표는 에고를 재적응시켜 더욱 건강한 균형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두 체계는 서로 다른 현실 패러다임에 근거한다. 심리치료의 목적은 만족스럽지 못한 정신적 프로그램들을 한결 만족스러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놓아버림의 목적은 발전을 가로막는 정신적 감정적 프로그램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길들여진 상태에서 벗어난 마음을 성취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마음 자체를 초월해 사랑과 평화라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심리치료에서는 치료자에게 의존함으로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치료자와 환자가 동의하는 심리 이론에 의존한다. 과학적 연구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심리치료 결과는 치료자가 속한 학파나 교육, 기법과 무관하다. 그보다는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 환자의 개선 욕망, 치료자에 대한 환자의 신뢰와 확신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듯 정신적 요인들이 치료 과정에 작용하고 있는데 심리치료는 아직 이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놓아버림 기제에서는 환자 역할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나 이론에 의지하지도 않는다. 신경증 패턴의 원천을 인정하고 포기해 사라지게 하면 원천 자체가 저절로 밝혀진다. 신경증 패턴의 원인은 심리치료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은 곳에 있을 때가 많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같은 몇 안 되는 전체론적 체제를 제외한 심리치료는 전체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흔히 에고의 일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마음을 결정하고 몰아가고 조종하는 엄청난 힘을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적응 잘하는 에고가 목적이어서 에고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 놓아버림은 에고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에고는 겁이 많으며 한계가 있어서 에고를 항복하면 내면의 큰 나가 나타나면서 언제나 강력한 무언가가 드러난다. 많은 심리치료법에는 큰 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며 따라서 현실 자체를 보지 못한다. 효과면에서는 심리치료가 마찰하면 항복기제와 놓아버림은 우주선이다. 심리치료로 어떤 제한된 영역을 천천히 뒤질 시간이면 놓아버림으로는 이미 그 너머로 멀리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 수 있다. 놓아버림에는 이상한 장점이 있다. 하나의 부정적 감정을 항복하면 다른 많은 부정적 감정 이면의 에너지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 효과가 끊임없이 전체에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도 받고 성공도 이룬 남자가 있다. 그는 평생 높은 곳을 몹시도 무서워했다. 높은 곳에 극심한 공포증이 있던 남자가
항복 기제를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삶에서 많은 긴급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항복하는 법을 알게 된 후 남자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감정과 공포를 놓아버리기 바빠 평생을 괴롭힌 고소공포증에는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었다. 그러다 지붕 위에 서 있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남자는 공포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고 놀랐다. 남자는 몹시 기뻐하며 지붕 가장자리로 가서 다리를 덜렁거리며 앉아 있었다. 남자는 이제 사다리로 지붕에 올라가 아무 불편 없이 1시간 동안 있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 공포를 포기하면 불특정의 모든 공포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심리치료는 신경증 패턴의 개선이 목적이지만 놓아버림은 모든 신경증 형성의 바탕 원인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놓아버림은 문제가 되는 감정과 행동의 기본 구조를 없앤다. 심리치료는 신경증적 균형의 개선을 추구하지만 놓아버림은 신경증을 송두리째 없앤다. 심리치료의 한계는 치료자 자신이 건강하고 재구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온갖 구속을 받는 에고에 매여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런 패러다임에서는 사회와 치료자가 용납하는 환상과 한계를 그대로 공유하는 사람을 건강한 환자로 친다. 이에 반해 항복 기제의 목적은 세상의 환상을 초월해 그 이면에 있는 궁극적 진실에 도달하는 것, 즉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이며 마음의 기반 자체, 모든 생각과 감정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다. 놓아버림의 목표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의 근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이 말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이 그렇다. 근본적으로 모든 부정적 감정은 같은 근원에서 생겨난다. 부정적 감정을 충분히 포기하고 나면 그 근원 자체가 드러난다. 근원 자체를 놓아버리고 근원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에고는 노가 없어진다. 그 결과 괴로움의 근원이 힘의 기반 자체를 잃어버린다. 우리 각자가 저장해 놓은 부정적 감정은 그 양에 한계가 있다. 어떤 감정 이면의 압력을 놓아버리고 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공포를 끊임없이 항복하면 결국에는 공포가 바닥난다. 그러고 나면 공포를 느끼기가 더 어렵거나 불가능해진다. 공포 반응을 끌어내려면 자극이 더 많이 필요하다. 다량의 공포를 항복한 사람은 나중에는 열심히 공포를 찾아도 없을 정도가 된다. 공포의 에너지가 떨어진 것이다. 분노도 점차 줄어들어서 어떤 일이 크게 도발해도 분노를 끌어내지 못한다. 공포나 분노가 별로 없는 사람은 항상 사랑을 느끼면서 사건과 사람, 인생의 우여곡절을 애정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항복의 목표는 완전한 초월이다. 완전한 자유를 기준으로 삼는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행동을 심리치료에서는 건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심리치료에서는 최소의 공포와 분노, 자부심을 필요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기능으로 여길 수 있고 심지어 건강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낮은 상태 이면의 파괴성은 낮은 상태를 완전히 초월하는 항복의 힘이 있다면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기능을 넘어선 곳에 우리의 큰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다.